시장이 한국 회사들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고 엄청나게 성실하고 뭐 하나 던져주면 남들보다 더 빨리 하고 한국 티네이저나 주니어, 시니어 이런 분들이 이를 만드는 게 범상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러브콜 오고 아니 그 멘탈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막 되게 힘들 때 있잖아. 음악 많이 받고 여기서 스트레스를 다 푸는 거예요. 뭐 어디서? 잡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아니면 미팅 때. 미팅 때. 예, 왜냐하면 저도 뭐 술을 아이고. 못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친구들 잘 못 만나고 걱정 있을 때 그런 걸 소위 얘기하는 뭐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걱정을 해서 잠을 못 자세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와이프나. 그래서 얘기를 못 해요. 얼마나 그래서 외로워. 제가 할 사람이 예, 없어. 끙끙 앓고 있는데 그 얘기를 가장 감사한 게 저희 네. 주주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주주분들한테. 되게 두주랑 어색한데 그렇게 없어요. 두주랑 친해요? 네, 없어요. 그 이상한 양반일세. 예. 저희 주주분들이 아니 저보다 돈 꺼준 사람한테 친한 사람 안 그래요. 이거 쉽지 예. 않은데. 예. 근데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스타트업이나 소위 얘기하는 어떤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주들하고 마음의 벽이 없어야 돼요. 결론은. 그래, 왜냐하면 되게 친해야 리스크 돼. 오면 얘기해야 되고 맞아. 1년에 제가 주주 서한만 60번 넘게 보냅니다. 회사 문제 있으면 잘 되면 그리고 돈 떨어지면 또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왜냐면 그게 역할이에요. 같이 예, 키워준다. 예, 예. 같이 저희 회사 성장한다. 투자하셨으면 그것만 돈만 투자하셔서가 아니라 그렇지, 저희가 맞아. 필요한 것들을 전 그냥 다 얘기해요. 이게 필요하고요. 여기 이거-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소개해 주세요. 네, 소개해 연결해 주세요. 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 회사가 왔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들이 쪽팔려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얘기하기 번거로워서 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돼요. 네, 제가 보니까 차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런 마음이라도 편하고 그게 역으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걸 습관으로 한 거예요. 마음의 벽 없이 얘기하고 그래. 주주분들한테 주주총회나 주주서한 보내는 것도 남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운 거 힘든 거 얘기하고 토로하고 그냥 편안한 편지 도와주세요. 형식으로 써요. 네, 그냥. 네, 그냥 편지 형태로 쓰는 거죠. 근데 그게 그분들한테 당연히 우리 회사 잘 되려고 하는 거고 진정성 있는 거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걸 하려면 저 혼자는 힘든 거예요. 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주주분들 있어야 되고 고객 클라이언트 있어야 되고 그래, 맞아. 해외 나가려면 저 혼자 나갑니까? 다 소개받고 나가야 리스크 그렇지. 해치가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 습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연결돼서 돈 벌렸고 투자됐고 그래서 또 여기 이제 또 미경 누님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네. 항상 행복해요. 진짜 힘든데 제가 근데 하고 뭐 하나 싶은 걸 할 수 알려줘요. 여기 있다면 나와서 미경 누나라고 부른 사람은 저기 이수민 대표 혼자예요. 제가 결례인가요? 아니야. 재밌어요. 혹시나 또 여기다가 결례일 뭐 수도 있어서 여러분 여기 들은 게 소주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재밌네요. 잘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앞으로 뭐 IPO까지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언제쯤 계획하고 저희 있어요? 올해 12월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3년 회사가 설립이 됐고 작년에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IPO로? 몇 년 안 됐는데. 근데 약간 제가 이제 승부사 기질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저희는 믿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예, 남의 얘기하는 거에 절대 잘 안 믿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의 AI라던가 어떤 서비스의 본질이라던가 성장을 하는 데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확신을 들어서 투자를 하시고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결론은요. 근데 IPO를 하는 거는 저는 IPO 경험이 없어요. 저희 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럼 저희 주주분들이 좋은 증권사, IPO, 그런 뭐 회계법인, 좋은 분들이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저는 저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 성장, 매출, 기술 고도화, 안정화 그리고 나머지는 IPO 하는 건 제가 대표지만 다 전문가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만 저희가 잘 고객의 문제를 계속 해결해주고 끊임없이 뎁스 있게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저희 기술이 계속 트랜잭션이 이루어져서 이게 서비스 인프라가 서비스 파이프라인이 글로벌 베이스, 한국 베이스 워킹하면서 누군가한테 만족도를 주면 IPO는 자생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럼 한국에 IPO를 하고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다고 하면 네네. 그럼 이제 앞으로 글로벌로 훨씬 더 나가실 거 아니에요. 글로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실 네. 거고 원래 이 회사도 최초의 글로벌 서비스 할래다가 네, 맞아요. 네. 한국으로 왔는데 이제 네. 다시 돌아가시고 이제 뭔가
글로벌 그러면 한국도 시장 내 하나인 거죠. 지금 네, 현재 네. 그 가실 거 아니에요. 네. 그 글로벌 기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일단 아까 결론 수업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저희가 IPO 가는 이유는 네. 기술 특례 상장으로 가고 있고 IPO를 가는 이유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좋은 자금 제달, 오케이. 좋은 재원들을 가져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저희 지금 그 글로벌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면 네. 저희는 시장이 지금 앞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미경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시장이 코비드 19이 어떻게 시장을 바꾸고 있고 어떻게 어떤 인사이트로 시장 기술 집약적인 것들이 어떤 시장을 더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네. 잘 변화되는 걸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한국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네. 해외 나기가 엄청나게 좋은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엔터프리너나 시니어 엔터프리너나 파운더들 이렇게 창업자 보시는 분들이나 어떤 구독자 보시는 꼭 염두에 될 게 중국이 좋지가 않아요. 시장이 거시적으로 보면 미시적과 거시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중국이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떤 중국의 투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아하. 때문에 모든 투자와라든가 해외 글로벌 서비스들이 다 나왔어요. 미국적인 그 투자 모든 것들이. 아하. 그럼 저희 위에 중국, 러시아 있고 중국 위에 러시아 있는데 결론은 그런 돈들이 다 어디에 갈까요? 한국이나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면 뭐 BTS 요즘 되게 좋죠. 음원, 드라마, 그리고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나왔죠. 그 모든 그 주목이 한국 스타트업이나 한국 회사에 한국의 인플루언서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오케이.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 시그널과 트리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이 열리고 닫히고 좁고 적고에 따라서 저희의 마켓 사이즈라든가 프로덕트 마켓핏이 크고 작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한국에 주요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이 나가야 되고 더 시도해야 오케이. 되고 그게 코비드 19 때문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전쟁 때문에 오히려 미치는 영향이 그러네. 긍정적인 베이스를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거를 저희가 경험하면서 저희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희도 해외, 미국, 동부, 서부, 이스라엘, 인도, 이제 그 비엔남 이쪽으로 넘어가서 해외 확정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직원 수가 25명인데 올해는 지금 100명 이상 뽑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인으로 다국적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오케이. 거예요. 네, 한국 쪽 베이스이지만 해외에서 임플로이들, 임직원들 꾸려서 해외 서비스 하는 쪽으로. 근데 여기서 결론은 저희가 본 시장은 저희 시장이 좋고 저희가 기술이 잘해 이게 아니라 시장이 한국 회사들을 원합니다. 한국 창업자들을 원해요. 글로벌 시장이. 네. 왜냐하면 똑똑하고 엄청나게 성실하고 생각보다 똑똑한데 한국에서만 워킹돼 있는 어떤 스펙 쌓는 싸움에 아웃컴이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도 오케이. 불구하고 한국에 잘만 워킹하니까 그걸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러브콜 오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케이스로 넘어간 케이스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IPO라던가 어떤 해외 쪽에 넘어가는 이 베이스가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시기 타이밍. 운도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거시적과 미시적을 잘 분석해가면서 야. 예, 글로벌 가냐 안 가냐.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좋다. 미경 TV도 MK TV도 해외로 가셔야죠. 예, 그러네. 예, 해외로 가야겠네. 네, 그게 꼭 있으셨으면 대표님이 좋겠어요. 도와주시면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당연하죠. 네, 도와드려요. 텍스트를 다 영어로 네, 변환해서 맞습니다. 가면 가능합니다. 예. 그런 부에서 항상 열려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그 선순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고객들이 컨텐츠 어렵고 그런 베이스 만들려면 다 돈이고 시간 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기술로 해주다 보면 그 왜 저는 AI가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왜 그 비언어적인 거는 한국이 빨리 따라잡아요. 예를 네. 들어서 노래는 네. 솔직히 말해서 선율이지 언어라기보다는 그리고 언어가 되게 짧잖아요. 네. 그리고 춤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비언어적인 거는 네. 굉장히 외국 시장을 뚫기가 쉬운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텍스트로 완벽한 300페이지 책, 강연 1시간짜리 이거는 한국말이잖아요. 네. 이걸 영어로 설득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는 특히 교육 시장, 그다음에 지식 시장이 잘 못 넘어가는 거예요, 글로벌로.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문화가 넘어갔고 먹는 게 넘어가고 비언어적인 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네. 언어 베이스적인 것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 넘어갈 때 이 AI가 반드시 한국인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네.
AI가 한국 사람들과 합쳐지면은 글로벌 시장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저도 당연히 동의하는 게 네. 미국의 동부에 있는 출판사 교육회사가 엘스비어라는 회사, 매크로 에듀케이션, 랜덤하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네. 그 회사가 저희를 3년 전까지만 쳐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올해 계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출판 그렇게 70년 된 그러니까. 회사들이 결론은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그게 내부에서 어떤 인프라라든가 투자를 안 했고 3년 만에 다시 러브콜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팬데믹과 어떤 시장적인 거라든가 고객들이 그분들은 교육하고 관련되는 어떤 퍼블리싱, 교육, 출판 관련돼 있는 뿌리 산업으로 왔는데 고객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고객이 원하는 건 영상이고 그걸 보고 빨리 이해관계 시키고 빨리 영상을 보고 행동을 하고 싶은데 책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엘스비어나 매크로 에듀케이션, 랜덤하우스 같은 회사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러브콜에서 했었지만 그때는 미안해 너희들하고 못할 것 같아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3년 만에 와서 계약이 된 케이스를 잘 보시면 저희가 뭐 소위 얘기하는 팀이 좋고 어떤 그 회사가 이게 아니라 시장이 변하고 있어서 그 시장에 들어가 있는 섹터들이 이제 무서워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사실. 맞아. 두려워서. 그러니까 멋있고 그 회사가 성장을 해서가 투자가 아니라 해외 베이스 분들은 그 회사가 두려워서 우리 시장을 먹을 것 같아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가 최근에 모건 스탠리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회사들하고 얘기를 릴리즈를 하다 보면 결론은 두려워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애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티네이저나 주니어, 시니어 이런 분들이 이를 만드는 게 범상치가 않은 거죠. 오케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교육 잘 받았고 맞았어. 굉장히 지금 중국보다 일본보다 되게 저성장인데도 중요한 게 불구하고 뭔지 아세요? 한 사람만 똑똑한 게 아니라 그 스타트업에서 뭔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나간 사람만 똑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유저 전체가 많이 똑똑해요. 한국은. 네. 전체 일정 수준 이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 수준이 있죠. 이 네, 디지털 맞아요. 세상에서 맞아요. 디지털 맞아요. 리터러시를 네. 갖고 소비자로서 그걸 활용해주고 네. 피드백 주는 시장 자체가 우리가 네, 뛰어나다니까. 엄청나게 똑똑하신 거예요. 저희 그 시장을 보면, 그러니까 다 다른 외부에서 나라에 얘기하시는 비교할 게 맞아요, 때 보면 맞아요. 네. 우리나라 전체 디지털 리터러시는 진짜 똑똑한 네,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게 제가 여기서 100% 동감하는 게 해외에서 얘네들은 하나를 던져주면 8개 하는 거예요. 맞아. 진짜요. 근데 다른 이제 좋은 회사들도 있겠지만 하나를 던져주면 인도나 유대인이나 소위 얘기하는 미국 동부에서만 했던 분들은 한 3개, 4개 만들어요. 근데 오케이. 한국 베이스는 아하. 하나 던져주면 8개, 9개씩 만들어요. 왜냐면 그게 예전에 과거에 뭐 정주영 선생님, 이렇게 이병철 선생님, 이건희 회장님들이 성격 급해서 이런 약간 전통들이 약간 좀 내재돼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아하. 조금 더 좀 뎁스 있게 깊이 있게 그치. 하면서 성실하게 하는 게 약간 묻어져 있는 게 해외에서 봤을 때는 오케이. 그래서 얘네 되게 성실하고 스마트하고 뭐 하나 던져주면 남들보다 더 빨리 하고 근데 그게 한 개, 2개가 아니라 막 8개씩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시장이 열리고 있잖아요.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네. 이 인사이트는 또 다시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오프라인 베이스 시장에서는 네. 국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사이즈, 한국 사람의 수준, 미국 사람 수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작용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네, 이제 네. 뭐 국가의 뭐 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장난하죠. 지역 기반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디지털 세상은 네. 국경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미국 가는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0.1초 만에 가잖아요. 네, 클릭하면 맞습니다. 구글 넘어가고 맞습니다. 클릭하면 네이버 넘어오고 이게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의 어떤 뭐 스타트업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성장해 나가고 하는 것에는 이제는 진짜 국경이 하나도 없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돈 벌기 좋은 시장이에요. 사실은. 한국이 더 각광받을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그걸 봐야 되겠구나. 네, 한국에서 제가 이게 조금 좀 이렇게 번외로 네. 한국이 사업하기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이 사업하기 좋은 게 그 뭐 있어요? 남들은 없대잖아. 아니에요. 있어요? 네. 뭐? 한국은 지역이 약간 불균형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서울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렇죠. 서울의 집중이 한국은 뭐 부산에 당연히 부산도 좋고 대구도 좋고 전라남도도 좋고 이런데 사업하는 사람은 서울에만 집중하면 돼요. 왜 서울에 집중해야 되냐? 기업들 고객 클라이언트가 서울에 있죠. 투자사들이 서울에 있죠. 근데 해외로 예를 들어 얘기해 볼게요. 미국 동부 서부 인베스터나 그 고객 클라이언트 만나려면 비행기 표 끊고 1000km씩 날아가면서 2000km씩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 물리적인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들여야 해요. 시장이 근데 너무 우리는 크니까. 그냥 서울에 다 있어. 저희는
한국에만 집중하면 돼요. 예를 들어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까요? 강남 테헤란로하고 여의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고객, 클라이언트가 돈을 쓰는 이런 베이스가 강남하고 여의도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기서 VC는 강남, 맞아요. 증권은 여의도.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성실하게 잘 성과를 내고 좋은 팀들을 갖고 있고 좋은 어떤 그 멘탈과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연결을 해주시려고 하세요. 근데 이 연결이 어디서 한다? 서울에. 그러니까 엎어지면 곧 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 다 글로벌리 연결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서울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시아에서 베이스에서 한국 모태에서 서울이 아니라 글로벌 서울이에요. 지금. 글로벌 서울. 서울 베이스가 지금 글로벌 시티예요. 이게 여기서 성장하는 벤처나 그 스타트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브랜딩이 이어집니다. 예, 그 한 수를 보셔야 돼요. 저희는 그런 베이스를 주주분들하고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어요. 아 그랬어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시장이 시기 타이밍이 맞느냐. 근데 저희는 이런 시장이 저희한테 엄청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걸 진짜 해보니까 엄청나게 그 이수민 대표님은 모든 스타트업 청년들의 모티베이터로서라도 너무너무 손색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현실적으로 경험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3년 동안 자기 회사 만드는 것도 힘들었지만 물론 그 많은 그 질문과 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맞아요. 밤을 새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과 맞아요.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는 힘 맞아요. 이런 게 막 나온 거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유. 그게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이라는 거는 큰일 했네. 큰일 했어요. 애썼어요. 아유. 집에서 좀 회사에서 잠자고 좀 집에 안 들어가고 하루 종일 밤새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거 큰 거 깨달으셨네 진짜. 근데 이제 경험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보기에 책을 보는 게 지식을 얻고 뭐 어떤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책은 행동하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행동해서 경험으로 빨리 가져가야 그렇지. 거기서 많은 성공과 실패 사례를 빨리 그 인생에서 한 번 경험해 보는 게 인생 살면서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책 읽고 행동해야 남이 안 쓴 책이 나오지. 그렇죠. 그지? 안 그러면 맨날 맞아요, 똑같은 맞아요. 책이지,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성과 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엄청난 피로도라던가 그 시기 타이밍이라던가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 대한 노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진짜 진정성 있게 가야 그게 연결이 돼요. 결론은. 오케이. 그게 사업으로 사람하고 네트워크가 쌓이고 인프라가 쌓이면 그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그 과정을 제가 3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걸 진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사실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고. 왜냐하면 이거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느껴져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하고 맞아요. 기획을 하고 그걸 본질적으로 절실하고 간절해야만 제대로 나와요. 그게 좀 우리 뭔가 저도 이 과정에서 이런 방송에서 어떤 뭐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남들이 잘 되고 잘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거기서 보이지 않는 뭐 외로움도 있을 거고 엄청난 힘든 과정도 있을 거고 남의 욕도 바가지로 먹으면서 아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사이트도 보고 남들이 보지 않는 베이스를 보게 되고 그치. 그런 것들이 쌓이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누군가한테 해줬을 때 그게 어떤 좋은 경험과 전달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사실이요. 네, 그러네요. 아니 그런 얘기들을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장하고 또 이제 좋은 경영진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뭐 고민하시는 뭐 네. 투자서부터 그다음에 HR 얼마나 힘들어요. 네, HR도 사람 들고 나고 네, 맞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해외 진출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좀 이렇게 경영적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면 네. 좀 더 이제 이 기술적인 문제와 그리고 시장과 직접 다이렉트로 소통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걸 탁탁 던져주는 인사이트는 이건 진짜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네, 그건 맞습니다. 경영진이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해보면. 맞아요. 저도 이제 NKTV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죠. NKTV, NKY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 운영도 하고 이거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NKY 6만 5천 명 학생을 딱 보고 이들이 뭘 원하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맞아요. 내가 아침마다 그 기도하듯 고민하거든요. 이게 그걸 다른 사람은 못 해줘요.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냐면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도 사실 마찬가지고 제가 왜냐면 그런 족보들을 많이 뽑아 먹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지금 족보 톡집게가 있구나. 이 얘기가 네. 가장 파운더가 잘 알아요.
자기 구독자, 예를 들어 자기 팬, 자기 클라이언트 뭘 원하는지.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팀으로 운영돼야 되는 베이스가 왜냐하면 이제 사람 농사를 해야 됩니다. 예, 경영자들은 이제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직접 의사결정도 하시고 어떤 인사이트를 보고 배워야 되기도 하고 경험을 들여야 그게 좋은 또 소위 얘기하는 경영진들이 C 레벨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내 고객들 지금 이 시간에 뭘 원하는지 그걸 내 눈앞에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뎁스 있게 얘기를 해야 그게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창업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본질은. 그걸 통해서 이제 네. 회사는 계속 스케일업 해 나가고 네. 그걸 하다가 보면 요만큼 바뀌어 있던 세상이 전체적으로 나의 서비스로 인해서 세상 전체가 네. 다 합의하고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사람들이 방향을 틀고 막 이거 되게 재밌죠. 그래서 하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제가 사업하면서 직장 생활 다녔던 것보다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냥 이 방송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행복해요. 네. 힘들긴 해도 힘든데 행복하죠.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돈이 벌리고 고객들이 좋아하셔서 리텐션 되고 그치. 재구매 되고 거기서 갈증이 더 높아지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되네. 조금 더 해볼까? 더 해볼까? 팀들이 오케이 해보자 한번 해봤는데 그런데 저희가 또 돼요. 잠재력이 나왔네. 더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배고픈지도 고파. 몰라요. 사실. 다 미쳐서 하는 거야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또라이 기질도 약간 있어야 돼. 되고 있어야 돼요. 미쳐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보면 그런 대로 그러면서 저 체력이 어디서 나오지? 네. 직원들 다 나가 떨어져도 CEO만 안 맞아요. 나가 맞아요. 떨어지잖아요. 미친놈 소리도 진짜. 들을 수도 있고 미친놈 네. 소리는 누구한테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 사업 한다고 안 됐을 때 주주분들한테 얘기해봤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그때는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떡해. 팀들이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예, 그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결론 확신 하나였어요. 확신 하나. 이 시장 바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부성설이 아니라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리서치하고 서베이하니까 유저들이 돈 쓸 의향이 있다라는 거 근거를 자꾸 내비니까 아이고 니네 노력하고 있구나. 노력해서 그냥 바로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라 6개월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니네 입에 내뱉은 거 진짜 쓸어 담는 애들인지 투자가 요즘 그렇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6개월 막 피말르잖아. 월급은 줘야 되고 네. 집에 돈도 갖다 줘야 네. 되고 뭐 또 집은 가만히 있나? 집도 절대 네. 가만히 안 있어요. 맞아요. 그 집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회사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각종 사고가 일어나요. 어머니 아파 누구 어째 막 네. 별일 다 벌어지거든요. 한 번에 올 땐 또 한 번에 온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일단은 문제 해결한 건 다 유튜브 보면서 잘 했던 그 경영진의 모티베이션이라던가 동기부여, 그릿 같은 거 어떻게 잘 뛰어넘는지 그걸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석세스풀한 케이스 스터디를 저도 유튜브에서 보고 배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경 누님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좀 존경하시는 분들을 자문을 구해요. 마음의 벽 없이. 저희 지금 이거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잘 그래요, 아세요. 맞아. 물어봐야 돼. 굳이 제가 뭐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한테 물어봐서 Q&A를 던져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갔을 때 엄청난 큰 힘이 돼요. 그래서 본론은 제 문제 해결하는 건 다 물어봐요.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쪽팔린 게 아니에요. 맞아. 네. 맞아. 그게 쪽팔릴 수는 있지만 그 쪽팔린 건 잠깐입니다. 사실 물어보고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쉽지만 한국 분들은 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손 들고 물어보고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 리드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자꾸 습관처럼 해야 되는데 모르는데 네 알고 있어 네 근데 막상 뒤돌아보면 몰라요. 해보라고 하면 잘 모르고. 맞아. 근데 그게 습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회사를 해보면서도 많은 분들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분들 만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그런 베이스가 좀 좋은 습관도 내재적으로 좀 쌓이게끔 저 나름대로도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맞아. 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예.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나이가 59세거든요. 저도 스타트업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죄송한데 오늘 저희 팀하고 왜 웃고 그래요? 우리 미경님이 한 몇 세 정도 되셨을까 사실 얘기를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한 말해봐요. 50?
50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아니요. 지금 59에 진짜요? 내년에 60인데 제가 되게 젊어 보이시네요. 이제 고맙습니다. 제가 네. 2년 전에 실제로 이제 NK TV를 하다가 2년 전에 NKYU라는 하고 하는 교육 스타트업을 만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막 몇백 명도 안 되는 데서 맞아요. 6만 5천 명 학생이 네. 되고 직원은 막 열 몇 명에서 지금 뭐 직원이 많으시죠. 120명씩까지 네, 이제 네, 쫙 이제 막 우리도 이제 해 나가는 중인데 네.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NKYU 내년에 AI 도입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AI를 드립하고 그럼 어떻게 AI 관련된 분들 다 다 서치해서 이제 다 만나는데 또 하셔야죠. 기왕에 나 혼자 이거 우리 밥 먹으면서 둘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죠? 네, 근데 맞아요.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2년간 그러니까 기술 쪽 혹은 그다음에 컨텐츠를 기술화하는 네. 것 그다음에 이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자본 시장에다 어떻게 올릴 것이냐 네. 그러니까 기술 그다음에 자본 컨텐츠 고도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고객을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네. 움직이고 네.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사람 네. 만났어요. 대부분 다 20, 30대 분들. 네. 너무너무 열심히 배웠죠. 지금도 네. 배우는 중이에요. 네, 저도 젊지만 지금 20대 MZ 세대한테 사실 이게 어떻게 해서 들으시면 더 배울 게 더 많습니다. 왜냐면 진짜 많아. 생각하는 거, 깜짝 놀랐어. 솔루션, 문제 해결, 톤 앤 매너, 마인드가 완전 틀려요. 완전 틀려. 네, 그래서 이게 조직이나 HR 관점이라든가 회사 운영하라든가 어떤 교육적인 프로세스라든가 이걸 인사이트 있게 누군가한테 보여준다고 하면 전범위의 티네이저나 주니어, 시니어의 연령 그래프를 다 막론하고 만나시는 것은 당연히 만나시면서 거기서 문제가 뭔지를 계속 해결해 주다 보면 그게 연결의 힘이 가면 갈수록 되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그 문제 해결을 하려면 그 시장을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모르면 무조건 물어봐요. 네. 먼저 가신 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면 답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걸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사실 잘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그 올해 IPO도 눈앞에 두고 계시고 네. 그리고 그동안 정말 막 완전 미친 사람처럼 일하면서 직원 25명과 애를 써오셨는데 올해 글로벌로 나가기 위한 한 100명 이상의 직원도 뽑고 네. 이제 기반을 딱 다지고 네. 그 꿈에 그리던 경영은 남에게 주고 나는 이것만 하는 꿈도 네, 또 그동안 미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병원을 왜 네가 해야지 왜 다른 사람? 네. 그래도 그러니까 경영을 완전히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제 핵심은 내가 쥐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그러니까 어쨌든 임파워먼트를 해서 어느 정도 좀 나눠주면서 끌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더 아까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그거예요. 진짜 뭐인데 네. 이 더라고 하는 게 이게 내적 동기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더 할 게 또 네, 생각나고, 네. 더 할 게 또 생각나고.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레벨업되고 그 분야가 레벨업되고 네. 세상 전체가 혁신되고 레벨업되어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중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얻었던 인사이트를 잘 정리해서 영상으로도 자기 이야기를 좀 남겨주시고 네. 또 책으로도 좀 남겨주시고 네. 그래서 후배들이 그 3년 동안이지만 3년이 아니에요. 3년이 거의 15년치였을 것 같아요. 네. 하루를 5배로 사셨을 게 너무 맞아요. 뻔하니까 네. 그 디테일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 네.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 한 네, 사람 네, 이수민으로서도 되게 네. 의미 있지 않을까. 네, 사회적으로 뭔가 생각해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회적으로 뭔가 미치는 영향이 그 과정이 험난하고 좋은 거고 뭐 나쁘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좀 많이 미리 아시면 본인이 어떤 의사결정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전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선순환이라고 봐요. 저도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잘 해온 걸 가지고 저희도 성장하는 거고 맞아요. 저희가 가진 거를 또 이제 후배님이나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누군가 도움이 되면 이게 선순환이 되면 이게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서운 회사, 무서운 국가, 엄청난 성장하는 회사, 좋은 나라가 저희는 나온다고 보는 게 저희 주주분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야만 한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그걸 꼭 해야 됩니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술만 오픈 소스고 사스가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도 오픈 소스고 사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끌어다 쓰고 갖다 붙이고 짜. 주사를 딱 해서 주사 끊고 복제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우스갯소리로. 아니 한국은 기회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 개발도 되게 애자일 방식으로 네, 착착착착 너무 좋죠. 그러다가 빵 이런 근데 거.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요. 네. 그걸 또 저는 그 NKYU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그거거든요. 네, 정말 네, 30대 이상의 사람들이 비로소 내 꿈을 그제서 알게 될 때 너무 많거든요. 대학 때는 맨날 그렇잖아요. 뭐 술 마시고 이거 잘 몰라. 스펙 쌓아야 되고 외국어 해야 맞아. 되고 스펙 쌓는 싸움에 또 스트레스 레벨 많고 근데 아웃컴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똑같이 주입식 교육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지. 너도 나도 똑같은 사람이 한 150만 명, 200만 명 있는 거예요. 맞아. 이 시장에. 그러니까 예, 길을 못 찾고 친구들끼리 예. 그냥 뭐 술 한잔 하면서 네. 회포 풀고 막 뭐 얘기하고 이러는 후회하게 그러다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30대에서 35세가 될 때 길이 보이거든요. 네. 그때 어떡하지 할 때 저는 그 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네. 이제 되고 싶고 네. 거기에 너무 또 좋아요. 이수면 네. 대표는 저는 진짜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가본 사람으로서의 역할도 미래에 충분히 너무나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지 않아? 그죠? 네. 너무 재밌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이렇게 명함 주고받을 때도 소셜 스킵이 약해서 내성적이어서. 진짜예요? 네, 진짜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ENTJ로 바뀌었는데 MBTI가 이게 사업하다 MBTI도 바뀌어? 네, 바뀌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성향이 이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저 와이프하고 저희 장인어른이 놀래요. 3년 전하고. 집 식구가 놀랄 네, 정도면 진짜 놀래요. 바뀐 거지. 왜냐하면 저는 간절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더 중요해요. 가족보다. 왜냐하면 뭔지 알지? 왜냐하면 저는 회사가 망가지면 저희 일단 팀들한테 피해 주는 거고 그리고 저희 주주분들한테 피해 주는 거고 그리고 저희 피해겠어. 가족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으시면 사업을 진짜 해본 사람은 가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회사가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남들한테 피해 주. 그래서 저는 이제 웨인스 브라이언트 AI라는 삶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수민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경험을 사업하면서 남들이 13년, 10년, 20년 동안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사업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모든 그게 뭐 어떤 돈하고 연결되는 사람하고 연결되는 어떤 모든 것들이 국가하고도 문화하고 연결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생 살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말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런 뭐 과정들도 좋은 역할을 하시지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생의 진정성 녹여내서 한 번이라도 어떤 커리어라든가 레퍼런스를 쌓으려면 미친 척하고 한번 진짜 해봐야 그렇지. 그게 제대로 나와요. 맞아. 그걸 한번 꼭 경험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제가 너무 그게 있어서 네. 왜냐하면 다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누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건 결론은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의사결정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운명과 숙명이 완전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술로 커리어를 시작을 하셨는데 기술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리고 어려움 고비고비 고난을 넘어가는 자기만의 철학까지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이제 꽤 많이 만들어지신 거를 옆에서 보면서 되게 존경스럽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도 말씀드리면서 막 응원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자, 이 회사 어디가 검색해봐야지. 그때 웨이니스 브라이언트 AI. 이 회사가 IPO 상장을 한다고. 나 상장하면 이 회사 주식 사야 되겠다.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회사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가 B2C 이루다가 하게 되면 나도 여기 들어가서 뭐 네. 구독해서 8,000원짜리 하나 구독해서 나도 한 달에 영상 10개 정도 만들어 보면서 새로운 BM을 내 인생 BM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등등 많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수민 대표님 잘 기억해 주시고 이수민 대표님도 레벨업되고 여러분의 맞아요. 지식,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꿈도 레벨업되는 중요한 시간이 오늘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수민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네.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아직 경험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3년 동안 저희 나름대로 좀 진정성 있게 절실하게 하다 보니까
좋은 분들과 이렇게 좋은 인프라라든가 좋은 시장에서 워킹을 하는 것 같고 그게 좋게 성과가 사실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성과가 그냥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인생을 다 미쳐서 투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유지하고 버티면 성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인생 살면서 빠른 시간 안에 하시는 게 좋아요. 후회 안 되게끔. 왜냐면 나중에 후회되면 나중에 또 어쩌고요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절대 후회 나지 않게끔 자기 좋아하는 일, 가장 잘하는 일을 끝까지 버티고 유지하다 보면 언젠간 성과 나온다. 네, 그걸 꼭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꼭 실행하셔서 좋은 커리어 쌓으시고 레퍼런스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미경 누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마지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고 저는 이 영상이 조회수가 빵 터질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으로 인해서 뭔가 많은 힌트도 맞아요. 얻고 레벨업 되기를 맞아요. 바라겠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진짜. 네, 네.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수민 대표님 레벨업 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벨 한번 업 해주시면 돼요. 시작. 네. 레벨 업!